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재명이를 그야말로 이제 테러하겠다고 하는 70대 범인이 잡혔습니다. 70대 남성인데요. 자, 그래서 말이죠, 낫을 들고 이재명을 해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술이 취했고요, 정당 관련성이 없어서 바로 석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청래가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말이죠, 오늘 최고위에서 이 검사들을 갖다가 구인장을 발부해서 그 법사위에 청문회에 세우겠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법조계가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청문회 상해상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행 법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들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 대상된 이 검사들이 이게 이제 피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은 소송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무식하면 용기 있고, 용기 있으면 정체는 사고를 치는 건데요. 자,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이성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울산지검장을 송인택 변호사인데요, 이 TV조선에서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이성윤이가 거짓말했다, 내가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까지 지금 입장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진숙 지금 지명이 됐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저 이진숙이가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을 하겠다. 예. 이런 지금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바이든은 지금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이 또 이 말실수를 또 계속하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을 지금 이제 주저앉히려고는 민주당 내 입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이제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을 해치겠다면서 지구대로요, 흉기를 들고 찾아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게 이제 7월 4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월 4일 날 오후 4시 40분께 은평구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흉기를 들고요, 이재명을 해치러 가겠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경찰들이 이제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자 70대 남성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7월 4일 날 오후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백그라운드를 보다 심층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말이죠,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검사들을 갖다가 법대로 강제 소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대로. 근데 이게 법대로 하면 절대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부르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정청래가 진짜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오시다, 아니랍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당연히 법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청래가 그 법률 검토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 관리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를 안다는 단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 이게 말이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니면 지금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수준에서는요, 요걸 뜯어 고치는 그 법규 개정안을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왜곡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파장을 낳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청래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수도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검사는 증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으로 따지면 법 쪽에서는요, 이거 동행명령을 법사위가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현행법상으로 보면요,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에 대해서만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조인들은요,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 이 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분노들이 법조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동행 명령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사위 차원의 동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 증인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강제로 구인한다는 것은 매우 큰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명령장 발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라고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정말 몰랐느냐? 아니올시다.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동행명령장을 청문회에서는 부를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봐야 돼요. 왜냐? 민주당의 말이죠.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장경태, 이건태, 박균태, 김승원 이런 사람들 13명이 말이죠. 지난 6월 20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일 날 발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청래도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개정안을 냈다는 얘기는요, 현재는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만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청문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행명령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여론에 불질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이 법사위가 발행한 동행명령에도 검찰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검찰 독재공화국이다. 예, 이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언론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자기네가 부르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다. 그만큼 강하게 조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근데 아무리 강하게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말이죠. 국정조사 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똑부러지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준한다? 그건 지들의 해석인 것이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들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이게 조폭보다도 더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당사자인 검사가 국회 증인이 될 수 있냐, 이것도 법규상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요, 실제 탄핵 소추가 된다면 검사들은 헌재에서 피청구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피청구인은요, 바로 이제 탄핵 소송의 당사자잖아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 있고 증인으로서의 증언 의무를 강제할 수도 없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 당사자가 국회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청래가 억지로 지금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지금 검사들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만약 검사가 안 나온다, 이거 봐라. 지금 법사위원장이 받는 동행명령장도 거부하는 이 검찰들을 봐라. 얼마나 이게 권력기관이냐. 검찰 독재냐.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중수청하고 기수청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러한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보시키는데 요
약으로 쓰려고 말이죠. 이렇게 동양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짜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들은 이거를 얼마나 잘 알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나가지 말라 했는데 법에 위반도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검사들은요. 청문회 아예 보이콧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도 이러한 야당의 탄핵 소추는 직권남용, 명예훼손이다. 징계 처분이었다면은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헌재에서 기각되면 무고 처리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헌재 기각 여부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적 무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냥 이게 술에 많이 취해갖고, 대변을 벽에 바르고 문지르고, 그래서 이 공용물을 갖다가 손상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변호사가요, TV 통화를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들을 불러서 CCTV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까지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송인택 지검장이 그 당시 요렇게 이제 어이없는 일을 이 박상용 검사가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뒤엎으려고 저렇게 시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인택 변호사가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CCTV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 의원이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도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이 있다면 나를 법사위에 불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요. 그 당시 이제 울산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어요. 봤더니 박 검사는 회식 후에 다른 검사들의 귀가까지 챙겨졌다. 이성윤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성윤 이거는요. 그냥 바로 구속수사해버려야 돼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이 엉터리 탄핵을 추진하는지를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 유포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의 날짜도 엉뚱한 걸로 적어놓고 말이죠. 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탄핵을 딱 지정해 놓고서 뭐라고 지금 이제 또 핑계를 대고 있느냐? 비위 내용을 제보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증거를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예. 자, 그러니까, 뭘로 탄핵해야 될지 위법 사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에서 지금 탄핵을 무리하게 대상을 먼저 설정해 놓고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 추태, 대변 의혹, 이런 것까지 지금 제기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무모한 민주당의 이런 작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마저도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이다. 그야말로 이런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자, 김홍일 위원장, 그 다음에 이동관 위원장, 전부 다 탄핵을 하려다가 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탄핵 처리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에서 이제 반성문이 나오는데 어떤 반성문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진숙이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위원장이 임명을 청문회 통과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니냐. 그러면 임명이 되고 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자. 이런 지금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방위 간사인 김현희가 지금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하면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줄이는 1차 의결을 한다는 겁니다. 서류. 그리고 나서 2차는요. 면접한 후에 2차 의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임명이 된 후 1차 의결을 하면은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임명된 후 10일 만에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나 마을에는요. 민원연의 이 MBC 본부 주최로 11일 날 상암동에서 MBC 힘내라 콘서트를 여는데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에 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박찬대, 조국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대적인 지금 여론 공세에 나서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탄핵 문제,
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국 바이든이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요, 후원금이 지금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이 헐리우드에서 이 후원금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요, 세스 몰튼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다. 그래서 현역 의원 중에 세 번째로 바이든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회의에서조차도 그대로 이제 고하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을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오바마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을 나오게 하든지. 자,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나와도 지금 이제 이 트럼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는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예, 이 여사, 예, 오바마 부인만이 유일하게요, 트럼프를 갖다가 지금 리더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요, 지금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통화일보의 단독 보도로 보면 트럼프 측근인 프라이츠가 이 방한 첫 일정으로 지금 프라이츠는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으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라이츠 소장이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미 대선에서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주요 보직에 기용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츠 부소장은요,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 그룹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대차 그룹에는 국무부나 싱크탱크 등 미 조야의 인맥이 두터운 우정엽 전무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이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말이죠,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서 이런 이 커넥션을 만들고 있다. 요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에는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을 비롯한 경제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프라이츠 부수장은 7일, 8일, 9일, 10일 3박 4일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모로 있었던 예이츠 이 중국 정책 구상 의장도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9일날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츠 이 부소장하고 우리 정부 고인사 간의 만남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TV 토론 결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접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조태열 장관이나 또는 장원인 안보실장과의 면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츠 부수장은요,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안보실장격인 이 아키바 타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츠 부수장은요, CIA 분석관 출신인데요, 국방정보국, 국무부, 그 다음에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요, 이 바이든 쪽, 또 이 트럼프 쪽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이 커넥션을 구축해 놓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